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더워졌습니다. 요즘 반팔들 입고 다니시죠? 저도 반팔 입었습니다. 날씨에 맞게 옷을 바꿔 입듯이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때입니다. 한 주일 동안의 부동산 시황과 송도 부동산 시세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송도 아파트 시세입니다. 송도 더샵 7단지 그린 에비뉴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109 학원가 라인 그 끝자락에 있는데 한번 잠깐 위치를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바로 그린 에비뉴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바로 그 이쪽에 자이 하버뷰가 지난주 여기 있었고, 하버뷰 더샵 하버뷰 13, 14단지가 이쪽에 있고, 요 안쪽 라인 이쪽엔 힐스테이트가 있고 월드마크가 있으면서 요 안쪽에만 1km 정도 안 되는 거리 내에 총 214개의 학원이 있다,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 하버뷰 학원가 라인이 바로 여기다, 그 끝에 에비뉴가 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원가 라인과 마찬가지로 이쪽은 뭐 매매 효과도 좋습니다만 일단은 전월세 시세가 타 공구 대비해서 꽤 높은 편이다, 잘 소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그린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109 내에 비슷하게 비교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워크라든가 엑스포 아파트가 비슷한 가격대로 비교가 되곤 합니다. 지난해 말 시세가 안 좋을 때에는 그린워크가 제일 먼저 뭐 7억을 깼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린워크 다음에 또 이 그린 에비뉴도 비슷하게 하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7억 5천 선, 그러니까 평당 한 2200 뭐 이렇게 되는데 2100 정도 호가면은 뭐 소화가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2200선 그 이상으로 매도자들은 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층수가 좋거나 뭐 테라스를 낀 그런 층이거나 할 경우에는 한 2500 정도의 매도도 나오긴 합니다. 전세 가격은 84 타입 약 34평형인데도 불구하고 타공구에 뭐 평당 1000만 원, 1100이 안 되는 그런 시세보다는 좀 높은 1100에서 1200 사이 거래가 되면서 한 4억에서 4억 5천 이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전세 수요와 비슷하게 되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 또는 1억 정도의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9에 있는 더샵 퍼스트파크 13블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9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송도 부동산 시세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장이 저점에서 반등을 할 때 아무래도 대장주를 먼저 사다 보니까 퍼스트파크 그 주변으로가 제일 먼저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보통 13, 14, 15 이렇게 있는데 13블럭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평균적인 가격을 알 수 있을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용 9호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9평형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9억에서 9억 5천 사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당 한 2,400 정도의 실거래도 떴고요. 매도를 제시하는 분들은 평당 2,500선 내놓는 것이 가장 많다고 보입니다. 퍼스트파크 15블럭이나 파크 에비뉴 이렇게 인천대 입구역 쪽으로 조금 더 가 있고 비싸게 평가받는 것이 약 3천 정도의 호가를 내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거의 탑급으로 가격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4억 5천 정도를 적었습니다. 109 같은 경우는 84 타입이 4억에 4억 5천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월세 수요는 아무래도 학원가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월세는 거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세 180 정도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709에 있는 송도 캐슬앤 해머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뭐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709 끝자락인데 그 위치가 어딘가 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바로 709 끝에 여기 송도 캐슬앤 해머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가 이 앞쪽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바로 연세대학교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2026년도 연말쯤 뭐 개원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진행 중이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상 14층, 지하 3층 그리고 800병동짜리 굉장히 대규모의 그 종합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캐슬앤 해머러 아파트가 지금 현재는 이따 가격을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저평가돼 있거든요. 여기가 뭐 생각외로 이쪽 단지가 병원에 가기도 좋고 또 이 앞에 공원 또 학교 여기 박문중학교도 나름 유명하죠. 그래서 이 학교 학세권 그리고 공세권 그리고 병원 아주 좋은 위치에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를 보시면 제가 84 타입인데 6억 정도를 썼습니다. 사실 송도에서 84 타입으로 6억 들어가는 호가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209에 물론 5억대의 풍림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지은 지 10년 정도 차이가 또 나고요. 6억대로 84 타입을 들어가기에는 지금 2단지 정도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도 언급한 대로 학교, 좋은 학교 많고 또 대학가 그리고 앞에 공원 그리고 병원까지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현재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격은 좀 저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세 가격도 3억대 내외입니다. 그러면은 3.3제곱미터당 1천만 원 수준인데 보증보험 가능한 범위에서는 3억 이하도 있고요. 가성비 좋게 송도 라이프를 즐기면서 학세권, 공세권의 장점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지가 아닐까 해서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월세 가격도 뭐 충분히 3천만 원, 5천만 원대에서 거래는 되는데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809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700세대 중에서 이 1640세대니까 거의 60% 이상이 바로 이 타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억 밑에서 많이 올라와서 5억 5천 내외로 거래가 되고 최근에는 6억대까지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난주 실거래가로 평당 2천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5억 7천 정도 적어봤습니다.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정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편한 세상은 이런 가격대, 이런 환경에서는 적절하다 볼 수 있어서 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평당 1,000만 원 수준, 그러니까 2억 7천, 2억 8천 이때 거래가 되고요. 융자 상태에 따라서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신혼부부가 이렇게 질문을 해와서 이 아파트의 버팀목 대출 관련해 가지고 융자가 적거나 없는 그런 단지를 알아봐 주는데 평균 3억 이하까지 되기 때문에 3억 이하 아파트로 이런 젊은 부부들이 약간의 대출 일으켜서 들어가기 아주 적절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809 전반이 요 정도 보증금에서 찾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이번 주에는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그리고 호반서밋 송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은 이름처럼 캠퍼스타운역 주변에 있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10평짜리가 주 단지가 됩니다. 이 10평짜리에도 보면은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해서 방과 거실이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매매가는 최근 실거래로 2억은 좀 안 되게 거래가 됐었고요. 이 원룸이 좀 크다 보니까 생활하기 좋아서 선호는 아주 많이 됩니다. 전세 가격도 1억 6천 내외에서 거래가 되는데 아무래도 캠퍼스타운역 그 주변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되게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세, 월세 꽤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월세는 송도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보증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60만 원, 65만 원에서 한 75만 원 사이 전입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정도로 꾸준히 소화됩니다. 호반서밋 송도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84 타입을 이번 주에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0세대 중에서 720여 세대가 74 타입이고 그리고 나머지 130여 세대가 바로 이 84 타입이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송도 특히 809에는 3룸짜리 84 타입이 비교될 단지가 많아서 가격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분양가가 3억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자라든가 옵션이라든가를 다 포함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한 3억대 초반이 되겠는데 P는 한 1억 정도가 붙어서 한 4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역시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뭐 더 높고 낮고 할 것 없이
평당 8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억에서 2억 5천 사이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평균 보증금 2천만 원, 3천만 원 내외에서의 월세 수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간 부동산 한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4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매 제한 기간 개선으로 인해서 실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분양권 관련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전국 분양권 거래가 총 14,000건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는 거의 40~50%가 증가한 그런 숫자라고 하지요. 이게 어느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수도권이 더 많이 그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인천은 아파트 분양권이 529건이 됐는데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4배, 서울은 7배, 그리고 경기는 2.5배가 증가했다. 그런데 이 분양권 거래가 많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실거주 의무가 아직 남아 있었고 분양권의 양도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전매를 해버리면 66%의 세금을 맞는 것이 부담이 돼서 프리미엄은 거의 붙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권 전매 때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분양권 전매할 때 그 프리미엄, P라고 하죠.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P, 프리미엄. 그래서 마피 그러면 마이너스 P죠. 그러니까 분양 가격보다 더 언더로, 더 낮은 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향후 부동산 전망이 어둡다든가 또는 내가 더 이상 대출을 해다가 이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럴 경우는 마피도 충분히 나옵니다. 요즘 송도 분양권 마피 조금 있을까요? 입주 만기가 오래 남은 것들에는 마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피, 피가 없는 거죠. 분양 가격 그대로 내게 되는 경우가 무피가 있고요. 초피는 분양권을 받아서 바로 얼마 얹어가지고 팔 때 그거를 초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손피가 있어요. 요즘은 손피 얼마로 맞춰주세요 하면서 매도인들이 분양권을 내긴 합니다. 그 손피가 뭔지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손피, 손에 들어오는 프리미엄을 얘기합니다. 그게 손피예요. 그게 끝입니다. 여기 손 있고 피 있죠. 분양권 매도 시에 그 발생하는 그 양도세를 갖다가 아예 매수자에게 다 전가시키고 나한테는 이만큼 들어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불법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1억의 이득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7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세금을 내고도 만약에 내 손에 1억이 들어오려면 프리미엄을 3억이나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66%면 한 1억 9,800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양가 7억에 세금 부분인 1억 9,800을 내고 이익을 1억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약 3억 가까이를 붙이는 9억 9,800이 이 매매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매도자는 사실 뭐 부담은 없지만 뭐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양도세를 매수자 부담으로 넘깁니다. 물론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1억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66%를 매수자가 내니까 6,600만 원을 매수자가 낸다. 그러면 분양가 7억에 세금 6,600만 원 그리고 내 이익을 1억을 남겨다오 내 손에. 그럼 8억 6,600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6,600이라는 것을 세금을 내가 안 냈잖아요, 매도자가. 그러니까 세금 쪽에서는 이것도 너의 이득이다, 금융소득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6,600에 대해서 또 양도세를 다시 매깁니다. 이게 6,600도 이익으로 잡아서 한마디로 6,600에 대해서 양도세 66% 한 번 더 때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차 양도세, 2차 양도세가 있는 겁니다. 뭔가 좀 복잡한 듯한데 7억과 6,600, 4,300, 1억을 합한 9억 900이 바로 매매 가격이 되겠죠. 뭐 매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1억이 들어오고요. 매수하는 사람은 9억 9천에 살 것이냐, 아까 9억 9,800이었죠? 아니면 9억 900에 살 것이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냈던 그런 세금 부분들은 나중에 내가 팔 때에는 비용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는 사실 없는 겁니다. 이거를 양도세 부분을 줄이려고 다운 계약을 쓴다든가 하면 불법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바로 특약사항에다가 양도세는 매수자 부담을 했고 거래 금액은 양도세를 포함한 금액을 다 합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만 이 거래는 합법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손피해 개념입니다. 네, 오늘도 돈이의 부동산 투자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뭐가 많죠? 근데 제목만 보시면 사실 많은 거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는 3대 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세 시장이 막 불안한 괴물, 그리고 미분양 주택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뭐 부동산 PF 뭐 이런 게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3가지가 시장을 어떻게 보면 누른다, 앞으로 못 오를 것이다, 시장 가격 절대로 지금 반등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간과 함께 시장이 해결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3대 괴물은 영웅이 나타나서 처분을 해줘야 된다. 그 영웅은 누구냐? 사실은 정부가 안 나설 수가 없죠. 부동산 PF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관해서 증권사들이 너무 자기 능력에 비해서 많이 보증을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매달 갚는 ABCP라고 해서 뭐 한 달짜리, 3달짜리로 막 채권을 발행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총 공사 기간에 맞는 대출로 바꿔라, 이런 조치를 했어요. 증권사들의 리스크 부담을 좀 줄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상급지들은 소위 말해서 입지가 좋은 수도권 물량들은 해소가 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일단 공급을 줄였고 그랬더니 A급 단지들은 소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급을 계속 딜레이를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해며 그런 거를 지금 정부는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니네 이익 본 걸로. 그래서 대형 건설사가 조금 희생하면서 중소형 건설사를 지원을 하고 인기 지역 위주로 물량을 좀 공급하다가 보면서 풀자,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이게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금리를 계속 지금 5월달에 또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의 인하설까지도 돌고 있을 만큼 지금 시장은 금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위에 맞게 반팔을 입듯이 시황, 그 다음에 분위기, 시세에 맞게 이렇게 정책을 변화시켜 줄 것은 결국 나라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전세라든가 미분양, PF 걱정하지 마시고 이 흐름에 따라서 늘 말씀드리는 분양권, 전세 끼고 하는 갭 투자 자신 있게 하시라는 거죠. 금리도 내려가고 앞으로 전망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정신없이 온 것 같아요. 뭘 설명해드린지 잘 모르시겠죠? 그럴 땐 직접 연락 주세요.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